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인터넷을 이렇게 보다 보면 커뮤니티 사이트 대부분에 처음부터 이제 끝 순위권에 있는 게 거의 다 이제 전염병에 관련된 그런 얘기들이 보통 다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뉴스들을 이제 보다 보면 사실은 암호화폐 장세랑 특히나 이제 주식시장하고 이제 관련이 되게 깊고, 요 근래 같은 경우 이제 한 달 전부터는 S&P 500 지수하고 같이 암호화폐 장세가 이제 비슷하게 거의 커플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것들을 다각도로 봐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자, 코인텔레그래프하고 코인데스크를 제가 가장 많이 보는 암호화폐 매스미디어라고 일단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뉴스를 몇 개 보다가 좀 눈에 띄는 것만 웬만하면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비트맥스 CEO인 아서 헤이스라는 사람이 비트코인 가격이 완전히, 여기 보면은 앱솔루리라는 어떤 그런 표현을 썼는데, 확실히 3,000달러까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할 거다, 이런 얘기까지 이제 극단적인 표현을 썼어요. 근데 저도 이렇게까지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냐,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비트맥스 CEO인 아서 헤이스와 크립토 카포로 알려진 거래자는 2020년 초에 비트코인 가격이 3,000달러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을 했었습니다.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이 다시 3,000달러 지역을 테스트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이런 예상을 하냐?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 전 항상 이면에 있는 어떤 그 논리들을 되게 많이 보거든요. 이게 진짜 타당성이 있나 없나? 이 아서 헤이스는 주식이 급락할 것이며 비트코인이 따를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실적 발표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예요, 아마. 그 미국의 주식시장에 대부분의 어떤 뭐 JP모건, 골드만삭스 이런 어떤 대표적인 금융사들이 실적 발표 주간이거든요. 존슨앤존스도 그렇고. 그래서 그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이게 단기적 반등으로 갈 수도 있고, 뭐 이게 그 지금서부터 이제 추세 하락을 더 강하게 이제 실현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 8,000달러, 그러니까 7,900달러를 강력하게 지지하거나 넘어서지 못하면 결국엔 큰 하락이 있은 후에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아마 기본적인 베이스에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깔려 계실 거예요. 자, 단기적으로 헤이스는 3월 말에 시작된 표면적으로 강한 반등 후에 미국 증시가 철회할 것으로 보인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연방준비은행이 주최한 최근 2조 달러의 상원 부양책 패키지는 2008년과 유사한 시장 붕괴를 막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최근 몇 주 동안 주식에 대한 식욕이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역사적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주식시장은 경제 혼란 속에서 몇 가지 주요한 가짜가 발생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자, 이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비트맥스가 그렇게 허접한 거래소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서 헤이스라는 이 인물 같은 경우는 영향력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인 건 또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거를 다각도로 보자는 의미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미국과 유럽에서 전염병을 억제하는데 제한적인 진전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전 세계 제조업이 중단되고 주요 유럽 경제가 자유낙하하는 것으로 보이며, 주식 및 비트코인과 같은 고위험 자산은 대규모의 어떤 이런 장세에 취약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논리가 뭐 있는 거는 사실이긴 해요. 근데 또 하물며 이제 반대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단계적 상승으로 만약에 이제 비트코인이 상승할 수는 있지만 그 정도까지 하락의 폭을 이제 깊어질 수 있다. 3,000불 뭐 4,000불 때까지 떨어질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는 건 뭐냐면, 아서 헤이스가 비트코인이 여전히 2020년 안에 달러로 환산했을 때 2만 달러까지 이끌 것이다, 거기까지 올라갈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대부분의 국가, 특히 미국과 유럽은 전염병 사례가 매일 지속적으로 급증함에 따라 공황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 12개월에서 18개월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몇몇 제약회사는 향후 8개월 이내에 백신 생산에 있어서 낙관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라고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키포인이 뭐냐면, 이 백신이 언제 나오냐, 사실은 그게 키포인이라는 거죠. 주식시장과 암호화폐 장세가 같이 커플링으로 올라가는 키포인이 되는 건 다들 이제 공감하시는 그런 내용을 하는 건데, 미국과 유럽이 어떤 이 전염병을 치료하는 방법이 이제 등장함에 따라서 주식시장은 강한 반등을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비트코인 및 기타 암호화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예. 뭐 누구나가 다 예상하는 얘기이긴 하지만 어쨌든 백신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것들이 앞으로 변곡점이 올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갤럭시 디지털 전염병 여파로 당분간 손실이 불가피하다. 아서 헤이스랑 이제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지난해 4분기 순손실이 3,290만 달러다. 장기화하면 정확한 피해 예측하기 어렵다. 노보그라치가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코인데스크 코리아 이 얘기가 나왔는데, 투자자들이 폭넓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포지션을 결정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글로벌 리스크에 영향을 받습니다. 전염병 확산으로 올해 2분기 국내외 경제 성장이 모두 주춤할 것으로 보이며 우리는 이러한 상황이 자산 가격의 실적 저조와 변동성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장기화되고 악화될 경우 글로벌 경제에 어느 정도 악영향을 끼칠지 현재로서는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 다만 자사의 투자와 사업 부문, 주가가 모두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증권 당국에 보고서를 이제 제출을 했대요. 자, 아까 좀 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분기에 있었던 어떤 그 실적에 관해서 지금 발표를 서서히 이제 하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금융사들이나 아니면 뭐 일반적인 주식시장에 이제 상장돼 있는 그런 회사들이. 근데 2분기가 아마 1분기에 떨어진 것보다 더 워스트 오브 워스트로 더 최악으로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이제 하고 있어요. 뭐 그건 당연하지 않을까요? 1분기에 지금보다 많은 사람들이 현물 경제에서 돈 쓴 게 없잖아요. 거의 기업들도 거의 다 멈춰 있는 상태였고, 잠정적으로 뭐 직원들을 다 휴가를 보내놓은 상태고, 다 유급 휴가든지 무급 휴가든지 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실적 발표에 분명히 드러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BUX라고 네덜란드 이제 증권사인데 여기가 이제 암호 자산 플랫폼을 런칭을 시켰대요. 근데 이 플랫폼이 유럽 전체를 겨냥해서 이제 이 시장을 조성하려고 하는 이 플랫폼인데, 여기서 이제 통용되는 그 자산들이 뭐냐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리플 코인,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그리고 자체 거래소 토큰인 BUX. 근데 제가 이제 이 뉴스를 보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암호화폐 장세가 이제 수치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보기에는 되게 너덜너덜해졌잖아요. 가격 자체가 되게 매력적이지 않게 보이잖아요. 시장 자체가. 근데 이런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자산 시장의 증권거래소가 계속해서 뭐 피델리티부터 뭐 블랙락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회사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이 시장에 유입된다는 어떤 그런 거를 이렇게 보시면은 앞으로 장세가 돈이 어디서 어디로 흘러갈 거란 걸 여러분들이 아마 인지하실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어느 순간이 되면 암호자산 시장하고 증권사하고 이게 어떤 그 허물어져 있는 벽에서 괴리감이 없어질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전통적인 그 주식시장에 많은 돈을 투자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암호자산 시장에 들어와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어떤 그런 사회 현상이 앞으로 향후에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거는 뭐 그림자 금융 세력? 뭐 이런 사람들이 뭐 그런 그림을 생태계를 조성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대중 심리를 이제 몰아가기 시작을 하겠죠. 자, 전염병으로 인해서 사망자들이 발생한 어떤 그런 거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미국에서 2455명으로 이탈리아를 앞질렀어요. 이탈리아가 19,468명, 스페인이 16,480명, 프랑스가 13,832명, 그리고 영국이 9,875명. 지금 현재 이렇다는 거죠. 저는 이번에 되게 많이 느낀 게 뭐냐면, 제가 이제 다른 나라 돌아다니다가 이제 한국 와서 느낀 것도, 야, 한국이 살기 되게 편하구나. 뭐 물론 내가 태어나서 오랫동안 자란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있을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나라 가서 인터넷 사용해 보시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사용해 보시면 불편한 점도 많고 한국하고 되게 틀린 게 많다는 걸 아마 느끼실 분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나 이번 같은 경우 이번에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을 했냐, 이것도 아마 되게 비교 평가가 아마 되게 요 근래 들어서 되게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가격리하자, 그 밖에 나가서 외출하지 마라 막 이런 식으로 말씀을 계속 요즘에 되게 많이 어필을 하시는데, 이스터 헐러데이 시즌이죠. 이게 이제 들어갔는데
일명 이게 부활절인데 외국 애들한테는 이게 어떻게 보면 크리스마스 시즌보다는 좀 큰 어떤 그 이벤트적인 기간은 아닌데 이것도 그에 못지않게 약간 홀리데이 시즌인 건 사실이긴 하거든요. 근데 오늘 아마 예배가 들어갈 거예요. 근데 뭐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이제 목사님으로 계신 그런 어떤 교회들 같은 경우는 정부 당국에서 전염병 위험하니까 예배 열지 마세요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그냥 강행하는데도 아마 분명히 많이 늘어나서 어떤 이 확진자가 더 많이 늘어나서 사망자가 단기적으로는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건 뭐 결과가 나오긴 하겠지만.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제가 왜 한국을 좋다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다른 나라 가서 인종차별도 알게 모르게 많이 당해봤고 제가 눈치가 없는 편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랫동안 있다 보면 겉으로는 웃는데 동양인을 약간 이렇게 비하한다? 의도적으로 약간 은근히 약간 무시하는 게 없지 않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유럽에서는 독일 애들이 입김이 제일 세요. 뭐 경제적으로도 이제 강국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또 독일 애들하고 미국 애들하고 영국 애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럼 전 세계 백인 중에는 영국 애들이 가장 입김이 세요. 이거는 제가 느낀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얘네들이 모여 있을 때 제가 이제 가만히 봤거든요. 누가 입김이 세나, 누가 말을 잘하고 이걸 떠나서 아마 앵글레스 섹슨이라고 하나요?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백인종의 뭐 혈통의 초기 근본이니까. 예, 그래서 그것도 그냥 개인적으로 뭐 어떤 그런 거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렸고 전염병이 로 인해서 이게 트리거가 돼가지고 미국 주택 시장을 파괴할 거야. 이런 뉴스가 이제 예전서부터 이런 걸 자꾸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 주택 가격이 무너짐. 여기 보시면 3월 29일 종료된 주에 새로 판매된 주택의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2만 1,000달러 또는 6% 하락한 30만 9천 달러로 떨어졌습니다.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3월 중순부터 주택 가격이 지속적으로 계속 하락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뭐 한국 주택 시장을 똑같이 뭐 커플링으로 갈 거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전체적인 패턴이 어떻게 돌아가냐에 관해서 이제 저는 말씀드리려고 이제 이 뉴스를 준비한 거고 지난 3주 동안 1,680만 명의 그 근로자가 최초 실업 청구를 제기를 했습니다. 잠재적인 구매자가 잠재적인 일자리 위기로 인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CNN이 미국의 실업률이 3월에 4.4%에 비해 앞으로 몇 달 동안 두 자릿수로 기록할 수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경제학자들은 전염병으로 인해서 1,600만 명에서 2,000만 명으로 일자리가 손실될 수 있다고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1,700만 명이라고 보도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2,000만까지 가는 데는 약간의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분명히 저는 가격이 어느 정도 스테이블하지 못한 어떤 그 하락세가 조금 더 짙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시간이 조금 더 흘러야 된다. 투자은행은 또한 실업률이 전염병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기까지 최소 2년이 걸릴 것이라고 또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전염병이 어떤 그 소비자의 쇼핑에 대한 어떤 그 습관을 영원히 바꿔버릴 거다. 뭐 이런 뉴스도 나왔는데 이거는 뭐 미리 여러분들도 이미 다 직감하셨겠지만 요즘에 플랫폼을 되게 많이 쇼핑하는데 사용을 하시잖아요. 이커머스 뭐 이런 거를. 근데 여기 보시면 미국 사람들도 요즘에 많이 그런데요. 또 식료품 배달 플랫폼은 고객들로부터 극적인 판매 급증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처음으로 온라인 식료품 쇼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최초 구매자는 익숙해지면서 이러한 방식으로 영구적으로 쇼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식료품을 몇 번만 구입하면 일상이 돼버립니다. 일반적으로 노인은 온라인 쇼핑을 채택할 가능성이 가장 적은 인구입니다. 그들은 일반적인 스트리트 상점에 가서 쇼핑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자가격리되어 온라인 쇼핑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늘상 말씀드린 것 같이 전 세계가 지금 뭐 전염병이 막 이렇게 막 퍼지기 시작하면서 온라인몰에 집중하고 그런 어떤 매출액이 계속 늘어가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이 시간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플랫폼으로 모든 것들이 다 집중화, 집적화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뭐 한국 같은 경우는 저는 카카오, 뭐 네이버, 그리고 쿠팡 뭐 이런데 그런 데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해요. 분명히 카카오 같은 경우도 쇼핑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서비스 상품들을 분명히 향후에 출시할 거고, 그게 업비트하고 돼서 그리고 카카오뱅크하고 연관돼서 많은 사업을 구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거기에 중간중간에 뭐 암호화폐 이런 것들이 어떤 매개체로 중간중간에 분명히 쓰여질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온라인 쇼핑 성장은 가속화할 것입니다. 역사가 보여주듯이 위기는 혁신이 번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기업이 채택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도록 장려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폐쇄해야 하는 많은 식당들이 이제 테이크아웃 및 배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패스트푸드 체인 레옹은 심지어 일부 매장을 미니슈퍼로 바꿨습니다. 온라인 쇼핑을 제공하지 않는 소매 업체는 그렇게 하기 시작하고 더 빨리 설립하지 않은 것을 후회할 것입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온라인 쇼핑이 증가하면서 전염병을 넘어 전자상거래 활동의 성장률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라고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네요. 모두가 다 예측한 거겠지만 정부 요청에도 시티은행 신용대출 옥죄기 들어갔다. 금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인하해서 0%까지 갈 거다. 그래서 시중에는 양적 완화로 인해서 돈이 넘쳐날 거야.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거침없이 올라갈 거야. 막 이렇게 예측하시는 분들이 아마 되게 많으실 텐데, 자, 시티뱅크가 이런 식으로 지금 신용대출에 옥죄기에 들어갔대요. 금리 인하는 사실상 대중과 무관하다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은행 가서 내가 집을 사겠다, 대출 받겠다 하면 예전보다 그 문호가 아마 분명히 줄어드는 거를 아마 실감하실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시티은행이니까 어떻게 보면 국내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발빠르게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다고, 또 본인들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BIS에서 이제 내놓는 어떤 그 정책이 있는데 바젤 3라는 게 있어요. BIS 자기자본 맞추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아닐까. 자기자본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까지 맞추지 못하면 은행 영업을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자본을 맞추기 위해서 어떤 지금 대출문을 줄여 나가는 게 아닐까, 결국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죽일 놈은 죽이고 살릴 놈은 살린다, 뭐 이런 어떤, 그러면서 사람들을 조금 더 힘들고 혼란한 상황으로 몰아가는 보이지 않는 금융 세력의 술수가 이면에 숨겨져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이제 하고 있어요. 뭐 이게 개인적인 뇌피셜일 수도 있는데, 어쨌건 그래서 신용대출 축소하고 내부 신용등급 A에서 B 등급까지로 제한적으로 대출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시티은행이 먼저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국내에 있는 뭐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이런 데도 동참해서 점진적으로 요 비슷한 형태로 아마 나아갈 가능성이 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영상의 핵심은 사실은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 뭐 안정적인 어떤 그 자산 시장의 방향성이 나오기 힘드니까 조금 마음의 준비들을 하시고, 만약에 아까 아서 헤이스가 말한 대로 진짜 3,000불 때까지 떨어질진 모르겠지만, 예전에 이제 3,500달러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잖아요. 떨어질진 모르겠지만 그때는 진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매수할 절호의 찬스다. 근데 전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는 떨어지지 않을 거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일요일 하루도 좋은 시간들 되시고, 전 어저께 사전투표란가 그거를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줄을 서가지고 또 투표를 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전염병으로 바깥 출입이 되게 되게 쉽지 않을 때 와가지고 투표를 한다는 자체가 되게 놀라워. 투표가 다 이번 주에 있는데 다 많은 분들이 동참하셔가지고 본인들이 생각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표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끝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